자,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116페이지 오시면은 시바 학습에서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진도 여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두시고, 잠깐 앞을 보시면은, 자,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서울.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그리고 나가면은 뭐죠? 도시지역 외,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100분의 50, 즉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면적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도시적 외의 지역, 즉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는 지역 안에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지역이 대통령 명의적인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용도지구를 폐지했어. 무슨 용도지구 폐지해버렸죠. 그리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행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아까 녹지지역 상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요.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개발 관한 용도로 변경되면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공원이나 시가와 주둔구역으로 묶여있는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지만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어떻게 봤죠?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했죠. 시가와 주둔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그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해서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이 한번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개발됩니까? 보존됩니까? 대부분이 개발돼요, 개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발이 되려면은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를 해줘야 됩니까? 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야.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은 이것이 완화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은 이것이 완화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116페이지 봅니다. 심화학습.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 26, 27, 28, 29 계속 시험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1번 박스 안에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줄 거예요. 도시지역 안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다가 밑줄을 끄세요 할 때 정확하게 밑줄을 끄면 암기가 쉬워지죠. 마음대로 끄시면 뒤죽박죽 힘들어져요. 밑줄 잘 끄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동그라미 1번 준비만 하고 밑줄 끄지 말 것.
자,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교육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경우입니다. 자, 거기서 자, 두 번째 줄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 줄거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을 했어. 이게 완화 요건이라. 자, 제공하면은 완화합니다. 세 가지를 완화해준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일 위에서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을 봅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끝에 봅니다. 동그라미 하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동그라미 1번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몇 가지를 완화 적용할 수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자, 앞으로 여보세요. 이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첫 번째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구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공원용지, 도로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서울시에 제공, 기부를 하면은 상조이 되겠죠? 제도적으로 뭘 완화해 줄 수 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죠. 세 가지를 보면 되죠. 대지의 일부를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구역에서 대지의 일부가 공공시설부지로 기부되면은 그때 공공시설부지는 학교용지, 도로용지 등을 말하는 거죠. 등을 기부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그때 건폐율, 용적률, 대지를 얼만큼 제공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얼만큼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딱 한 번을 위해서 그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116페이지 3개가 있죠. 116페이지 있죠. 다른 데도 또 저쪽에 있어. 건너편에도. 건너편에 또 2개가 있잖아요. 이런 공식 5개를 다 외우고 힘들어해야 될까요? 요즘에 최근 5년 사이에 계산 문제 안 나왔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 버려야 됩니까?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하면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잖아. 한 번 나왔다니까? 근데 만약을 위해서 계산 문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강의실에 들어보면 괜찮죠? 한 번만 보자고. 그래서 거기 1번에 봐요. 공식에. 1번에 보니까 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비율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가번만 동그라미예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을 줄 거 놓죠. 가번만 동그라미 딱 해놓고 고개를 들죠. 고개 드시고 그 공식을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공식마저도 저는 설명을 합니다. 공식을 외우라고 하니까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구역에서 여기 대지에다 건축을 할 건데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야.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400제곱미터인데 건축주가 서울 강남에 땅 값 비싸잖아. 건축을 4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할 건데 그 중에 100제곱미터를 뚝 떼어서 서울시에다가 이 땅은 공공용지, 학교 짓든지 도로 만들든지 공원용지로 쓰세요라고 서울시에 기부를 100제곱미터를 한 거야. 100제곱미터를. 기부를 많이 하면은 많이 완화해줘요. 그때 이제 한번 봐요.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있겠죠?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된 조례를 허용한 용적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폐율이 60%예요. 그러면은 400제곱미터 대지에서 100제곱미터를 기부하면은 60%보다 건폐율을 크게 해줍니까? 작게 해줍니까? 완화한 항상 건폐율을 70%,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거잖아. 그럼 이걸 크게 하려면은 60보다 크게 하려면은 곱하기를 해야 됩니까?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곱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0.5를 곱하면은 건폐율이 30% 작아지잖아. 그럼 1보다 커야 되죠. 곱하는 비율이, 그죠? 그래서 공책에다가 곱하기 1, 무조건 1을 해주는 거야. 그 말은 1은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60%의 한 배는 무조건 보장하겠다 이 말이야. 여기다가 빼야 됩니까? 한 배를 더해야 됩니까? 더하는 거라, 더하는 거. 제공면적이 100제곱미터죠?
원래 면적이 얼마죠? 400.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0.25잖아. 그러면은 60에다 0.25를 곱합니까? 1.25를 곱합니까? 1.25배를 완화해 주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금폐율에다가 무조건 이런 공식에 넣어둔 거야. 이런 해당 용도지가 허용되는 금폐율 1배를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400제곱미터 중에서 2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에 기부한 거야. 많이 기부했죠? 절반을 기부하면은 0.5, 1.5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제공하면은 많이 완화해주도록 만들어진 공식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 듣고 나면 굳이 안 외워도 나중에 진짜 시간 나면은 끼워 맞춰도 끼워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진짜. 맞죠? 그러니까 공식도 이해를 하시면 끼워 맞추는데 이걸 의미 없이 자꾸 외우신 분은 시험 나오면 기절해요. 계산 문제 보고 기절해버려요. 호랑이는 먹을 생각도 없는데 호랑이를 보고 자기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맛보기로 그냥 해드린 거고 나중에 이런 것은 혹시 모르니까 문제 풀 시간에 한두 문제는 다루게 돼 연습을 합니다. 그때 공식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들으신 분은 안 외워도 그걸 끼워 맞출 수 있다고. 금방 이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4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 제공하면 얼마 완화할 수 있을까? 이게 기출 문제였다니까. 네. 쉬웠죠? 다음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7페이지 3번 오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아까 동그라미 1번 설명했죠? 동그라미 3번 네, 또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드릴게요.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줄 거죠?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까지 줄 거예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까지 줄 것입니까? 이게 완화 요건이야. 이 경우에는 자, 두 가지가 완화됩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세 번째 줄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됩니다. 그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공식은 외우면 안 됩니다. 무시하세요.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읽어두면 되죠. 네.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금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내려오면 6번.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목적이 쭉 끄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목적이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은 목적이 밑에 몇 개 있습니까? 3개. 1, 2, 3번 묶어서 목적.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목적이 첫 번째 줄 거죠. 한옥마을 보존.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리고 세 번째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지정. 이 세 가지 목적 중 한 개의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줄 거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완화하죠?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단독 출제가 됐었고 수차례 지문 속에 들어갔었고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건축고 배우셨습니까? 우리 건축고에서는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공지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공개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나무 심고 의자도 가져 놓고 막 그렇게 하겠죠. 시민들이 길을 갖다 들어와서 이것을 휴식하고 가는 공간이에요. 이것을 공개 공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상 공개 공지 다 배웠죠. 공개 공지 의무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죠? 1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로 공개 공지 제공 면적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최대 10% 이내에서 제공하면 돼요. 근데 건축주가 대지 면적의 20%를 건축하지 않고 공개 공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누구나 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한 거죠. 그러면은 상주는 뭐야? 두 가지를 완화하죠. 건축법상 공개 공지, 공개 공간 의무 면적을 초과 제공하면은 뭘 완화하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는 금폐율은 완화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잘 만들었죠, 보니까. 이유 알겠죠? 아니, 여보세요. 금폐율이 완화되면은 건축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럼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잖아.
그래서 금폐율은 완화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완화 적용한 거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실부지로 기부하면은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모두 완화 적용될 수 있고, 건축법상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 적용하면은 금폐율은 완화 적용이 아니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완화 적용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에서 이 지구 단위 구역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내려옵니다. 그리고 6번.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참능거리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수치를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7번 내려옵니다. 7번.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에 몇 개 있죠? 2개. 1번만 하면 돼. 1번만. 1번 줄 거요. 도시지역 줄 거죠. 도시지역에 뭘 지정했죠? 개발지능지구 지정 줄 거죠. 그리고 그 개발지능지구 위에 다시 뭘 지정했죠?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게 올라갑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지정될 용적률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완화 적용 대상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에서. 이게 작년에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완화 적용 대상으로 시험 낸 거예요. 작년에. 31회 때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보고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에서 금폐율 등 완화 적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을 모르면 뭐 답을 못 찾는 거야. 아직까지 도시지역이에요. 책자 넘깁니다. 8번. 도시지역 줄 거죠? 도시지역에 뭘 지정했죠? 개발지능지구 지정 줄 거죠? 그리고 거기다 다시 뭘 지정했죠?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면은 그 밑에 건축법부터 줄 거죠. 건축법상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지능지구의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을 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입니까? 도시지역에서. 이 목차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10번. 자, 위 1번부터 4번, 그리고 7번 규정에 의해서 완화, 위 1항, 4항, 7항 규정은 전부 도시적이죠? 도시적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금폐율과 용적률은 그 뜻이야. 도시적 안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금폐율과 용적률에 맥시멈이 있어. 그 맥시멈이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 적용될 금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각각 초과하여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 도시지역에서 금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 금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0번은 도시지역에서 금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야. 최대치라고, 최대치. 최대 한도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여보세요. 아까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실부지로 기부하면은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잖아. 그때 대지를 많이 제공하면은 금폐율을 많이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많이 제공했다고 150%, 1.5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금폐율은.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법 조문 이해 다 하신 거라고. 근데 시험은 조문 위주로 나와요. 조문. 즉, 밑줄을 꺼드리는 거 위주로 나온다니. 그게 익숙함이 시험 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옵니다. 2번. 118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위에 2번 찾으셨습니까? 박선에. 이번엔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구역에서 금폐율 등 완화 적용. 일단 별표해 놓고 이 부분이 29회 때 나왔죠? 29회 때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거의 답을 못 찾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고개 들고 설명 들으시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교재 읽어드리니까 설명 잠깐 듣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마지막 시간이구나. 아쉽다. 그죠?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요.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적과 개발진흥주가 지정되고 각각 그 대통령 내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구시 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적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거나 아니면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진흥주가 지정된 지역은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공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돼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제도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앞으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도시적이 아닌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내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구역으로 개발되죠. 개발 정보 3년 전에 알면 나무 심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죠. 네. 아무튼 나무 심을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심으면 안 돼요. 네. 제도적으로 가능하잖아. 충분해요. 그러니까 공법을 잘하면은 내 고객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 심으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럼 봐요. 이 계획관리적과 개발진흥주가 대통령 내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춰서 신도시로 개발되려면은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허용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적이 가능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지금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입니까?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될, 그때 해당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될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된 도시적 외지역은 완화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이 29회 때 시험 나왔거든요. 어려워요. 동그라미 2번. 자,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설명 듣고 같이 봐요. 조문을.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도시적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서 개발되는 지역은 신도시로 개발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위주의 신도시 개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단, 그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이 시험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조문 보시면 거의 다 틀린 거죠. 이 부분이 시험 나왔다니까. 지금 이해하신 분은 답 찾을 수 있을 수준이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그라미 지금부터 줄 거예요. 가로를 건너뛰면서 줄 거야 됩니다. 가로 안에 줄 거면 안 되죠. 개발진흥지구, 지금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저 뒤에 줄 거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라.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단, 가로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줄 거죠.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그런 뜻이. 이 조문 볼 수 있게 됐죠? 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19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의 실효. 1번 실효 사유 나와 있습니까? 실효 사유가 몇 개 있죠? 2개. 읽으시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부터 3년 이내 동그라미 3년 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번 예로입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부터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5년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은 거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설명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봐주세요. 습 종료예요.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시가와 주둔구역 등에서 해제가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관리구역인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3년 내에 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되고 3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효력은 법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할 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위반할 것을 주민이 제안을 했어. 근데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이 공식적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 고시된 거예요. 이렇게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그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또 실효가 되버린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구역 지정 결정 고시 되면 3년 내에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고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년 내에?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3년 내에 계획 결정 고시가 없거나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없으면 그 3년과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각각 그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